이번 주에 발표된 자료를 분석해 보았더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자 계층의 재정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들의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앞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분기에 전국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간소득값이라고 할 수 있죠. 소득 평균치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중간 정도 돈 버는 사람,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큰 폭의 소득 증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3.5%의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입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일하는 분들이. 중위값 이하 소득층의 주간 임금은 지난 1년 동안 4.6% 상승했습니다. 물가는 3.5% 올랐는데 월급은 4.6% 올랐다는 겁니다. 노동통계국 기록에 따르면 25% 분위 이하,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밑바닥에서 25%에 있는 근로자들, 이들의 주간 임금, 매주 받는 주간 임금이 5.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수입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백악관은 이 데이터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나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4년간의 부패와 무능 이후 미국 국민에게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계층에 대한 감세, 신속한 규제 완화, 에너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검증된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임금 문제를 제외하고 전쟁이 재개되기 전에 에너지 비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들을 압박해서 다른 주요 국가들과 가격 수준을 맞추도록 한 결과 처방약 가격이 전년 대비 2.5% 하락한 것을 비롯해 다른 고무적인 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물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물가를 낮추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임금 조사 결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수개월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소비자 지출 증가를 이 같은 임금 상승이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도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어떤 정책의 의도, 방향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 이런 것들은 경제학자들은 크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 나중에 뒷수습하는 이론화하는 작업만 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그것도 제대로 해야죠. 또한 이는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고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 돈 없다라는 이야기들은 생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장에 나가보시고 공항에 한번 나가보시면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여행 다녀? 와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거 사러 많이들 돈을 쓰고 있어? 놀라는 거죠. 그럼 식당들 한번 다녀보십시오. 사람들 꽉꽉 차는 식당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아니 돈 없다면서 밥은 다 사 먹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언론들이 계속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과 근무 수당, 팁,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감세 혜택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시, 그러니까 연초에 적용이 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의회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히스패닉계와 노동계층에서 큰 지지를 얻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선거에서 얻었던 그러한 지지율을 과연 2026년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지 지금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관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의회에 대한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538개의 의석에 대한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공화당이 앞서고 있고 여기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그거를 쫙 다 538석을 전부 다 그렇게 뽑아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집계를 해서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다, 공화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여론조사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그냥 전국 통합. 오늘 에머슨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도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성인 유권자 1,100명, 전국에 있는 성인 유권자 1,100명 놓고 여론조사 한 겁니다. 이러면 그래 놓고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너무하죠. 너무한 수박 겉핥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 지역구 선거거든요. 지역구 선거. 전국적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국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그래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도심 중심으로 다 모여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빨갛습니다. 공화당 지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이 지금 2026년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유리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제발 저희 NNP 뉴스를 보시는 미국에 계시는 한인 동포 여러분들은 그 언론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뇌당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만 이제 저희가 신경 쓰는 건 뭐냐. 전통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대체로 유리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리가 여당을 공격하는 게 쉽기 때문에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 중에 어떤 것이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기여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외국인들을 대거 추방한 캠페인 덕분에 이 불법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었던 노동시장, 그 노동시장은 사실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아닌 그러한 노동시장, 그 노동시장을 결국은 미국인들이 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아마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이 좀 늘어난 건가? 이런 추측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좀 섣부른 추측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 때문에 과연 저소득층이 이렇게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언론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데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거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성이 결과를 바꾸고 있다. 예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먹여주는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정부 보조금 시스템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푸드 스탬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영리 조직 자선단체들이 정부 돈 갖다가 국민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작년부터 이게 싹 없어졌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런 식입니다. 지금 상황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일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학원을 다니고 있든지 아니면 파타임으로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하는 사람은 병원 진단서를 내놓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먹던 사람들이 이제 놀면은 돈이 안 나오니까 그 조금이라도 먹어야 될 걸 찾아서 기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준 겁니다. 인식을 바꿔준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준 겁니다. 어떤 정책 하나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근데 언론들은 이런 거를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왜 바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미국 수출과 국내 제조업을 부양하기 위해서 관세를 공격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두 분야 모두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언론들은 지적을 하는데요. 이것도 언론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미국의 수출을 장려하고 국내 제조업을 부양하기 위해서 관세를 공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지적입니다. 예, 국내 제조업을 부양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출을 부양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하는 부분은 조금 좀 얘기가 다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관세 정책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 가져오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미국의 제조업을 부양한다,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외 투자들을 이끌어내서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만들겠다, 뭐 이러한 부분들. 근데 그러한 부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협상력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협상 카드로 사용됩니다. 외교 전쟁의 협상 카드로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금고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충분한 예산, 예비비 예산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이 여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힘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너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안 돼. 내 말 듣지 않으면 안 되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의 외교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자금이 없다면요, 매번 일을 저지를 때마다 의회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통과해 줘야 되고, 의원들이 말 안 들으면은 행정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줘도 트럼프 자신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고에 채워진 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관세를 통해서.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종잣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그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투자 약속을 받아냈죠. 17조 달러. 17조 달러라는 투자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게 돈이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 한국도 3,500억 달러 거기 껴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미래 안정성을 아주 강하게 확보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그냥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이 뛰어 오르면 국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생기느냐? 401k가 탄탄해집니다. 연금이 불어납니다. 연금이. 주식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금이 더 이익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은퇴 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은퇴했을 때 우리 선배들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의 효과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언론들은 그걸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좌파 언론들. 소득 하위 50% 계층의 경우 실질 소득 증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약간 높은 소득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상황은 좀 녹록해 보이지 않고요. 중산층에서 중상층에 속하는 계층은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들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저소득층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들, 부자들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중산층이나 중상층, 약간 잘 사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본인들의 월급이 늘어나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는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식시장을 자주 언급을 하면서 이로 인해 401k 퇴직연금 계좌 잔고가 증가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계층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중산층이나 혹은 중상층, 약간 잘 사는 사람 중간층.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미국의 척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층일 텐데, 이 층이 임금 상승률이 적다라는 부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임금이 보이지만, 하지만 너희들 다 401k 하고 있잖아, 이거죠.
당신들 붙고 있는 401k 그 계좌는 지금 주식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아주 탄탄해지고 잘 불리고 돈 불어나고 있으니까 은퇴 뒤에는 아주 풍족해질 건데 뭐. 예. 어쨌든 직접적으로 급여를 높여주지는 못했으나 하지만 은퇴 자금은 더 많아지게 도와줬으니까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역할 하긴 한 거야. 이제 트럼프 설명이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주가를 올린 것이 인공지능이 붐이 일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기사를 쓰는 언론사 기자는 역시 바본 겁니다. 세상에 주가가 그런 식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정책들이 받쳐줘야지 그 산업이 주가가 올라가지, 그 산업이 아무리 유망해도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으면 그 산업은 주가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망하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주기 위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붐이 발생한 거지, 방해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인공지능에 뭐 제재해야 된다, 규제 만들어야 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인공지능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 어떤 나라들보다, 특히 EU보다 그리고 중국보다도 규제를 없앴습니다. 규제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엔트로픽 하나만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거의 나머지 대부분 다. 예. 오히려 지금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죠. 그래서 해외에다가 정보가 뺏기거나 제품을 뺏기지 않게 하기, 특히 경쟁국인 중국한테 좋은 반도체들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됐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지, 그러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자, 미국 노동통계국 분기별 데이터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최고 소득층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을 이용하는 근로자 중 상위 3분의 1 그룹이 연간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하위 3분의 1 그룹이 사실상 동률을 이루고 있다. 이 그래프가 그 그래프인데요. 빨간 선 그래프가 부자들입니다. 근데 이 부자들이 돈을 버는, 재산이 늘어나는 그 속도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돈 버는 속도, 이게 이제 퍼센트로 표시가 된 거라서 이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자가 5% 더 벌었다, 작년보다. 그러면은 저소득층도 작년보다 5% 더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산층은 그러면 가난해지고 있느냐? 아니요. 중산층도 보시면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체 국민들의 삶이 넉넉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